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보게 될 부분은요, 4회차의 Part 6 부분이 되겠습니다. Part 6에 4개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문 중에서 두 번째 지문과 네 번째 지문,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을 저와 함께 다뤄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지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135번에서 138번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렉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이고요. 이메일은 사실 Part 6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신자, 발신자, 제목, 날짜 꼭 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자, 발신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발신자는 제니퍼 롤랜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존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날짜는 9월 9일이고 제목은 Price Changes죠. 가격 변동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결국 가격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짚고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지문의 초반부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Morrison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Please accept this email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이메일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no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일단 notification이라는 거는 알림이라든가 통보를 뜻하는 말로서 이해하시면 되죠. 이때 as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혹은 뭐뭐로서 이 정도의 의미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메일을 as notifica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의 알림으로서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자, 뭐에 관한 알림인지는 of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 slight rate adjustment 라고 얘기를 했는데 slight은 약간, 미약한 정도를 뜻하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rate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비율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토익에서는 rate이라는 단어를 비율이라는 뜻으로 접하시기보다는 비용이라든가 요금을 뜻하는 말로서 주로 접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 비용이나 요금이라는 뜻으로 출제가 되지 비율이라는 뜻으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adjustment는 조정이죠, 조정. 예,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 요금 혹은 가격의 어떤 그런 변동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메일로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 끝났어요. adjustment 다음에 컴마 나왔죠. 자,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135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October 1st라고 그랬으니까 10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서 마침표 꽝 찍고 있어요. 그리고 135번의 선택지를 봤더니요. 형용사 어휘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빈칸에 적절한 형용사 어휘가 무엇이냐? 이 빈칸에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 어휘를 택일해달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메일을 가격 조정의 알림, 통보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 변동과 관련된 내용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10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바로 이러한 가격 변동이 이 시행되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자, 이 가격 변동이 시행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형용사가 빈칸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택지 A의 acute이라는 형용사는 acute은 정확한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10월 1일이라는 날부터 가격 조정, 가격 변동이 시행된다라는 의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B의 good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good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좋은 이란 뜻으로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뜻으로는 당연히 저 자리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그것이라는 형용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그것이라는 형용사가요, 이렇게 이를테면 비동사와 이제 그과 함께, 그 다음에 기간전치사 for 다음에, 자, 구체적인 기간이 오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 그것이라는 형용사가 유효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써드렸듯이 big for 2year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오는 주어는 이를테면 2년간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돼요. 이때 그것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가 valid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나 valid라는 형용사는 유효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자, 이에 반대말에 해당되는 무효, 효력이 없는 상태, 무효인 상태를 뜻하는 그 반대말로서는요, void라는 형용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 어휘는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인 기간이 뒤에 등장하면서 그 기간만큼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요. 자, 따라서 이 그것은 이 빈칸 자리에 좋은이란 뜻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얼마라는 기간 동안에 유효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유효한이라는 뜻으로서도 빈칸에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보나 이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C의 effective는 어떨까요? 앞에서 제가 내용 정리할 때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effective는 효과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효하거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도 쓰이는 게 effective라고 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까먹으셨다면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꼭 리마인딩 하세요.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이 자리에 effective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죠.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10월 1일부터 유효하단 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C의 effective가 되겠습니다. 관련 어휘 다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effective라든가 뭐 good, valid, 그죠? 그 다음에 반대말에 void까지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effective 대신에 이 빈칸 자리는요. 자, beginning이라든가 starting 같은 이러한 말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에는 뭐 effective라든가 beginning이라든가 starting이 이 빈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entitled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혹은 무엇인가에 대한 합법적인 자격이라든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entitl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빈칸 자리에는 역시 부적절한 의미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5번 문제의 정답은 C의 effective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the adjustment,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요. is a result, 결과라고 합니다. of increased transportation cost라고 그랬네요. increased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서의 increase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과거 분사로서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increased입니다. transportation cost라고 얘기하면은 교통비죠. 운송비예요. 그러니까 증가된 운송비에 따른 어떤 그런 결과로 발생한 것이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비가 비싸지면서 그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빈칸이 나와 있고 뒤쪽에 the last 12 months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6번 문제가 출제되는 빈칸이 자, 이 앞자리에 the last 12 months 앞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자리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간과 같이 쓰일 수 있는 기간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36번 문제의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를 봤더니 with이 나와 있어요. A번의 with은 기간 전치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B의 until은 until 다음에 구체적인 시점이 오죠. 기간이 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C의 overall은 기간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최근 12개월 동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때 지금을 기준으로 최근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할 때 기간 앞에 붙는 게 the last라든가 the past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구체적인 기간 앞에 the last나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the past가 붙어버리게 되면 지금을 기준으로 최근 얼마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동안 그의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어떤 교통, 운송비의 증가에 따른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가격 변동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6번 자리는 기간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6번에서 A, B는 둘 다 기간과 같이 갈 수 없는 전치사니까 일단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그리고 C의 over 같은 경우는 기간 전치사죠. 자, over도 가능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for도 가능하고 in도 가능합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the last라든가 the past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쓰여서 최근 얼마라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6번 문제 정답은 C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following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after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13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37번 문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137번 문제는 빈칸에 적절한 내용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푸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138번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자, 우리가 여기 12개월까지 봤거든요. 자, 그럼 뒤에 내용부터 차분하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ummary of rate changes라고 얘기했어요. 가격 변동의 summary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말하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개요는요. is located, 위치하고 있습니다. at the bottom of라고 얘기했어요. of 이하의 맨 하단에라는 뜻인데요. 자, 뒤쪽에 this emai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메일의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격 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라는 자,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 anticipate라고 얘기했는데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We anticipate no additional rate adjustment for the next full yea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No additional rate adjustment라고 얘기했으니까 추가적인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For the next full yea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년 한 해 꽉 채워서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에 추가적인 어떤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ould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further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additional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regarding이라는 말은 about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contact our company at 692-9815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692-9815라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라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빈칸에 적합한 문장의 내용을 묻는 137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 뒤에는요.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t 이라고 해서 that이라는 내용을 이해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인사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that이의 내용을 봤더니 this price increase means that 했습니다. 이 price increase는 가격 인상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 인상이 that이를 의미하는 가격 인상인데 자, 그럼 또 뒤이은 that 이하의 내용을 또 살펴봐야죠. 마지막 문장의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봤더니 we can 다음에 빈칸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138번 문제 출제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뒤에는 우월한, 월등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인 superior이 나오고 있어요. 이 superior은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는요, quality standards라는 복합명사 나와 있거든요. 품질 기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우수한, 더 월등한 품질 기준일까요? For our products and services라고 얘기했죠.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에 대한 우월한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에 대한 우월한 품질 기준인 거죠. 그런데 138번 문제 이제 선택지를 봤더니 서로 다른 4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어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전에 이 품질 기준이라는 quality standards라는 복합명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품질 기준이라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되는 대상이거나 혹은 더 발전시키거나 더 향상시켜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8번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이 빈칸 자리는 유지시킨다든가 혹은 발전, 향상시킨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38번 문제 선택지 A를 보시면 examin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examine이라는 동사는 하자가 있나 없나 꼼꼼하게 살펴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빈칸 자리에 이 품질 기준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의미의 동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B의 maintain은 유지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고요. 자, C의 organize라는 동사는 회사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와 같은 어떤 조직을 설립하거나 창립하다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동사인데 하지만 토익에 대비해서는 이 뜻 외에도 보기 좋게 배열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정리정돈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계획해서 준비해서 개최하다라는 뜻으로까지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38번 자리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D의 accomplish라는 동사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예요. 타사보다 월등한 품질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목표 대상일 수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메일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가격 통보를 받은 회사는 가격 통보를 한 회사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긴 즉슨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38번 빈칸 자리에 자, 이 accomplish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타사보다 더 뛰어난 품질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문맥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사실 문맥이 어그러지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타사보다 좀 더 나은 품질 기준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품질이 더 월등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면은 못하러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8번 자리에 accomplish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이메일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의 흐름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거죠. 내용이 어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accomplish는 오답으로 역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문제 출제되는 빈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다 살펴봤어요. 가격 인상을 통보했고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개요는 이메일 하단에 첨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에 가격 인상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빈칸 앞쪽에 또 나왔었던 내용이 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은 692-9815로 우리 회사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692-9815 진짜로 전화 걸어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묻고 있고요. 빈칸 뒤쪽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137번 선택지 A부터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A는요, we have a great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overseas clients라고 얘기했어요. have great difficulty라고 얘기하면은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communicating with overseas clients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외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이 크다. 해외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외국 회사인가요? 이 회사한테 가격 통보 얘기할 때는 이 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지 이 회사랑 굳이 관련이 없는 해외 고객과의 어떤 소통상의 어려움을 못하러 이 자리에다가 풀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A는 내용적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B로 가볼게요. 자, B는 Marketing is concerned with customer needs and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말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고객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글쎄요, 빈칸 앞쪽에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은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692-9815로 알려줬잖아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도 692-9815로 전화 걸어서 여기 이메일에 나왔었던 회사 맞는지 확인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케팅의 정의라든가 혹은 마케팅의 개념이라든가 혹은 마케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는 내용적 연계성이 역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B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C번 들어가 볼게요. C번은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will be happy to assist you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고객 상담원, 고객 서비스 제공자들, 고객 상담원들이 will be happy to, 기꺼이 to assist you, 고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연락처 알려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번호로 연락을 닿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고객 상담원, 고객 관리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받겠죠. 그래서 정말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움을 제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7번 문제 빈칸 이 자리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은 바로 C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선택지 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service for all customers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이 superior priority라고 얘기했습니다. priority는 우선순위, 우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대상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For every store and restaurant. 모든 상점과 모든 음식점, 식당에 있어서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이메일을 보낸 회사에게 적용이 돼야지 왜 뜬금없이 언급된 바 없었던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뜻하는 레스토랑이 왜 나오냔 말이죠. 그 부분에서 내용적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펄6 지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 펄6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문은 143번에서 146번까지 출제되는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발신자는 데이비드 키슬링이라는 사람이고요. 수신자는 린다 킴입니다. 날짜는 11월 23일이고 제목은요. Investment Opportun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메일은 일단 투자 기회를 언급하는 투자 기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임을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Dear Miss Kim 하고 이메일은 시작을 합니다. I obtained your name from Miss Betty Huang, one of your board members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 obtain이라는 동사는 얻거나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저는 당신의 이름을 누구로부터 알았냐면 베티 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베티 황은 누구냐면 one of your board members라고 얘기했죠. 자, board members라고 얘기하면 이사진이에요. 이사진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베티 황도 이사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당신의 회사의 이사인 베티 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됐어요.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위 다음에 빈칸 나와 있고 여기에 143번 문제가 출제가 되는 빈칸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치사인으로 이어지고 manufacturing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manufacture이라는 말은 제조하다는 뜻이에요. 자, manufacturing 그 다음에 liquid display라고 얘기했는데 liquid는 액체를 뜻하는 말이죠. display는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을 displays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액정 화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단어예요. liquid displays. 자, 바로 뒤쪽에는 utilized for car navigation systems, computers, and various control panels for home appliances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때 utilized라는 말은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액정 화면, 다시 말해서 liquid displays라는 말을 후치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 형태로 보셔야 돼요. utilize라고 얘기하면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하는 거. 자, 근데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니까 활용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럼 liquid displays utilize for 하게 되면 for 이하에 활용되는 액정 화면이란 얘기인데요. 전체사 for D를 봤더니 car navigation systems, 자동차 항법 장치에도 쓰이는 액정 화면이고 computers, 컴퓨터에도 쓰이는 액정 화면이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and various control panels라고 얘기했는데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죠. control panels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제 기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제어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for home appliance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때 home appliances는 앞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어요. 복합명사로서 가전제품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자 그런 단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제조하는 거죠. 액정 화면을 제조합니다. 자동차 항법 장치, 컴퓨터, 다양한 가전제품에 쓰이는 다양한 어떤 제어 화면들에 활용이 되는 이런 액정 화면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칸 자리에 143번 문제가 출제되고 있잖아요. 143번 선택지를 살펴봤더니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절한 동사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인 건데요. 자, 일단 뒤쪽에 전치사 in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치사 in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 동사는 전치사 in과 같이 쓰여야 되는 그러한 동사인 거예요. 자, A를 봤더니 mak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일단 make라는 동사가 in이라는 전치사와 쓰여서 무엇인가를 뭐 만들다 이런 의미로 쓰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make는 전치사 없이 타동사로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런 대상인 목적어를 바로 붙여 쓴단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주어지는 문장을 보면 말이죠. 이미 제조하다라는 manufacturing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make라는 동사를 그것도 전치사 in을 대동한 형태로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중복해가면서 굳이 143번 자리에다가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오답입니다. 자, B의 enroll이라는 동사는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취할 수 있는데 enroll이라는 동사가 전치사 in을 취하게 되면 in 이하에 등장하는 명사에 등록하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문장의 문맥하고는 전혀 무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B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C를 보시게 되면 specialize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specialize는 전문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specialize라는 동사도 역시 전치사 in을 대동하고요. 자, 이때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specialize in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뒤에 등장하는 명사 부분에서 전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요. 자, 지금 143번 빈칸 뒤쪽에는 액정 화면을 제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빈칸 자리에는 specialize가 위치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회사가 액정 화면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라는 소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participate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단어죠. participate는 역시 전치사 in을 대동을 합니다. in 이하에 당연히 이제 명사가 등장을 하는데 participate in이라는 뜻은 뒤에 등장하는 명사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participate도 역시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because of the superior quality of our semiconductors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uperior이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더 뛰어난, 더 우수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월등한 품질이죠. of our semiconductors라고 얘기했는데, semiconductors는 말 그대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그 반도체 제품의 타사에 비해 더 월등한 그런 품질 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nd becaus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our products in the industry라고 얘기했습니다. 업계에서의 우리 제품의 인기죠, 인기. 자, 근데 그 인기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계에서의 우리 제품의 어떤 점점 증가하는 인기로 인하여 We want to seize the opportunity. 우리는 원합니다. seize는 잡는 거죠. 꽉 이렇게 잡는 거, 쥐는 것이 seize가 되겠습니다. The opportunity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회를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기회를 잡고 싶어요. 자,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144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뒤에는 immediately라는 부사어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즉시 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문맥을 가지게 되는데, 자, 144번 문제의 선택지를 봤더니 이 결국에는 expand라는 동사를 어떠한 어형으로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어형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뭐냐면은 기회를 뜻하는 opportunity예요. 앞에서도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마 8.5에서 문제 풀 때 제가 정리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권위, authority, 그 다음에 능력이죠, ability. 자, 그 다음에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능력 혹은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자,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서, 자, effort, 노력하면은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chance라든가 opportunity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단어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단어 왜 정리했냐면요. 이 단어들이 뒤에 투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투동사 원형은 앞선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투부정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앞선 명사들 다음에 밑줄 쳐놓고 여기 들어가는 동사의 어형이 어떻게 되느냐, 동사 어형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투동사 원형을 보여주고 앞자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적합한 의미의 명사어휘는 뭐가 있느냐, 명사어휘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양방향으로 다 출제가 되니까 하나를 알아두시면은 두 개의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opportunity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들어가는 어형으로서 적절한 것은 바로 뒤에 to expand가 되겠습니다. expand라는 것은 무엇인가 규모라든가 크기 같은 것을 키우는 것을 expan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뭐 어휘나 어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특히 뭐 사업 규모를 갖다가 키운다라는, 자, expand our business라든가, 자, 우리의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사세를 확장하는 거죠. 실제로 공간 같은 거를 확장하는 것도 expand를 쓰죠. 그러니까 expand warehouse라고 얘기하면 창고를 확장하는 겁니다. 창고가 이제 좁으니까 창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자, 그럴 때도 expand를 씁니다. 복합명사 문제로서도 출제된 바가 있었죠. 사세 확장이라든가 사업 확장을 뜻하는 비즈니스 익스펜션 같은 이런 복합명사로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expand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바로 expansion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4번 문제 정답은 D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뒤이은 내용 살펴보면서 1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However, 그러나 in order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선,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목적 의도의 투부정사 표현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we are asking for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asking for 이라는 말에 ask for은요,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표현입니다. asking for the help of outside investors라고 얘기했으니까 외부 투자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이 인기가 좋고 우리 반도체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 제품이 업계에서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사세를 좀 확장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부 투자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는 회사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적 흐름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자, 뭘 믿냐면 this is great opportunity, 호기예요. 호기, 아주 좋은 기회죠. 자, 뭘 위한 좋은 기회입니까?
for a profitable investment라고 그랬죠. profitable이라고 얘기하면 수익이 나는, 이익이 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profitable investment라고 얘기하면은 수익성이 좋은 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수익성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적기,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145번 문제가 출제되는 빈칸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비동사 are이 나와 있고 그 뒤에 are pamphlets, 우리의 소개책자가 나와 있어요. 소개하는 책자이니만큼 그 뒷내용을 봤더니 explaining our services and expansion plans라고 그랬네요.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확장을 뜻하는 expan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expansion plans라고 얘기하면은 사업 확장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사업 확장 계획과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그런 우리의 소개책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5번 문제 선택지를 봤더니요. 빈칸에 적합한 어태치라는 동사의 어형을 선택하라는 어형 문제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수를 동반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앞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145번 빈칸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동사 앞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대개들 주어 자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형 중에서는 명사 어형을 정답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어서 결국에는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서비스와 우리의 이 사업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우리의 팸플릿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는 사실 주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죠. 이 문장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사실상 진짜 주어는 어디 나와 있냐면 비동사 뒤쪽에 나오는 our pamphlet이 이게 진짜 주어예요. 빈칸 자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우리의 서비스와 사업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우리 팸플릿이 지금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결과적으로 빈칸 자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팸플릿이 첨부되어 있다라는 첨부된 상태임을 뜻할 수 있는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주격 보호 자리예요. 예, 그런데 첨부된 상태를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문장은 주격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격 보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주격 보호가 먼저 문 뒤에 위치하게 되는 도치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45번 문제 선택지 중에서 첨부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어형은 B에 나와 있는 attached라는 과거분사 어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5번 문제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어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동사는요, attach뿐만 아니라 동봉하다라는 enclose라는 동사나 포함시키다라는 include라는 동사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ttach 하나만 알아두지 마시고 자, enclose하고 include하고 이렇게 세 개 동사를 같이 묶어서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6번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146번 문제가 출제되는 빈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내용은 Please let me know. 저한테 알려주세요. When should I call? 제가 언제 연락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연락을 하게 될 땐 목적이 있죠. To make an appointment. 만나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하고 시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날 시간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연락을 취해야 될지 제게 알려주세요. 라는 자,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지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46번 문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봤더니요. Once the updates are made, please review your contract carefully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이란 뜻을 지니게 되는데 조건부사절 접속사로 쓰이죠. 자, 일단 updates가 이루어지고 나면 Please review your contract carefully. 당신의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만나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하고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라는 내용은
이 내용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오답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A는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고요. 자, B의 내용은요. We have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funds for developing key technologies라고 했어요. We have failed to provide라고 얘기하면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sufficient은 충분한이라는 뜻이고 funds는 자금이에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for developing key technologies,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제품이 인기가 많고 우리 반도체의 품질이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사세 확장의 기회로 잘 살리고 싶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자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면은 당연히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실패했을 것인데 어떻게 반도체 기술이 타사보다 더 품질이 우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자사의 제품이 업계에서 인기를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B가 지니고 있는 논리는 이메일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하고는 서로 어긋나는 그러한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B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를 볼게요. I would like to discuss this exciting offer with you early next week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신나는, 이 놀라운 이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요. with you, 당신하고. 언제? 다음 주 초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빈칸 앞쪽에는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수익성이 좋은 투자가 될 거니까 투자하십시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빈칸 뒤쪽에는 제가 언제 만나서 이 투자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내가 연락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빈칸 뒤쪽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146번 이 빈칸 자리에는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 C의 내용이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를 살펴볼게요. Our investment will increase job opportunities and improve living standards라고 얘기했는데 이 D는 우리의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our investment부터 이미 정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이거는 우리의 투자가 아니죠. 이 회사는 지금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our investment라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ur investment만 봐도 D는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D가 지니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투자가 job opportunity,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and improving living standard라고 얘기했는데, living standard는 이제 삶의 기준,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차의 86 지문과 그에 따른 8개의 문제 저와 함께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86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4회차의 87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시고 내용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